아니 이거 정말 제작진이 한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고수. 이분 정체가 뭐죠? 형사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는 고수를 찾아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 아주 특별한 변호사가 있다는 이곳. 높은 기대를 안고 들어선 제작진. 그런데 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호된 호통 소리만 들립니다. 뭐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그 자동차 넘버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분이 제작진이 찾는 고수인 듯한데요. 물 한잔 하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저희가 변론의 고수를 오늘 찾아왔는데 네. 혹시 본인이 맞으신가요? 제가 변론의 고수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변호사는 맞습니다. 변론의 고수 김우석 변호사. 피해자하고 연락할 변호사란 법정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일명 법률 보디가드가 아니었나요? 날카로운 질책에 혼이 빠진 의뢰인. 주눅든 기색이 역력한데요. 왜 삼삼회 밑에 가서 안 세웠어요? 술 먹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뭐 거의 조사관님 같으신데요? 네,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만의 특별한 변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사받을 때는 조사받을 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당황하거나 어버버하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저는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검사 시절에 조사하던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라 마치 수사관 같은 면모를 드러내 보이는 고수. 알고 보니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수사 현장을 미리 선보여 의뢰인이 대비하게끔 한 검경 수사 컨설팅 역시 고수가 직접 고안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법원 재판 같은 경우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한 번뿐인 발언 기회,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굳어져요. 나중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고친다? 진술을 번복했다고 봐가지고 잘 안 믿어줍니다. 형사사건은 이제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나한테 형사사건이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위기예요. 내가 전과자고 범죄자가 되는 건데 이건 자기 인생을 좌우하죠. 예고 없이 휘말릴 수 있는 형사사건. 억울한 기소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이런 사람이 이제 체포됐던 적이 있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하고 실형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한 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나쁜 놈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임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무혐의로 종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유죄로 판단한 의뢰인. 고수가 나서서 무죄를 받아냈다는데요. 의뢰인에게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바로 승소 전략. 고수의 비밀, 사건을 유형화하라. 우리가 그 사람이 원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수가 눈여겨본 것이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를 둔 의뢰인이 소액의 금액을 노리고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덧붙여 만약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지인들에게 선뜻 함께하자 권유했을 리가 없었겠죠. 라도 촬영된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유형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이 경우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정황 증거가 있는지 찾아봐라 하면 저희가 그걸 찾아보면 실제 그런 게 있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상황대로 흘러갔더라고요. 저희 레벨에서 아예 생각조차 못한 거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사건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수만 건의 사건을 유형화했다는 고수.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같은 사건 역시 한눈에 감춰진 요점을 짚어낸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검사 시절에 형사사건만 한 6만여 건 넘게 처리해봤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부터 강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뢰를 두루 접한다는 고수.
하지만 변호사 개업 초창기 시절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사건을 좀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안 했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런 사건은 간단하고 쉬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의뢰인 당사자한테는 되게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할 만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정신 나간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얽혀있는 혐의의 경중은 있지만 마음속 걱정은 똑같다는 깨달음. 쉴 틈 없이 상담이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 차용증이나 이런 것도 안 쓰고 일단 빌려줬고. 자, 그럼 차용증 안 쓰셨다고 했는데 그럼 돈은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이제 한 달 뒤에는 다시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한 달 뒤에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담 내내 이어지는 고수의 말 끊기. 변호사님, 살짝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쭉 받아서 적기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보통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사건도 훨씬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잘 몰라서 말하지 않는 거를 변호사가 챙겨주는 거죠.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모님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의뢰인의 인사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수입료라고 합니다. 고수가 늘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한 가지 철칙은 바로 진실이 아닌 입증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잘 돼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럼 진짜 보람 있죠. 의사가 사람 몸에 아픈 거를 고치는 거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일은 사람의 인생을 고치는 거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만 건의 경험, 변론의 고수가 지닌 1%라는 가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위해 헌신해왔던 긴 여정에 있지 않을까요?